일부. 심지어 사랑이 깊은 부모도 자녀들에게 절대 주지 말아야 할 5가지.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며 많은 분들은 자녀와 손주를 위해 재산을 남기고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과 책임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이러한 믿음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부모가 독립과 평온함을 포기하고 걱정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가족 안에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은 멈추어 돌아보고 삶의 깊은 가치를 즐기는 시간이지 불필요한 책임을 계속 짊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황혼기에 접어들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꼭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에서 이 5가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1. 먼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지 마세요. 전통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문의 연속성과 미래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관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지 말라는 조언은 자율성, 균형,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평온한 노후를 위해 재정적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산의 일부를 유지함으로써 자율성을 지킬 수 있으며 자녀나 친척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약해지고 자녀가 부모를 돌볼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부모가 모든 것을 물려주지 않을 때 자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더불어 가족 간의 공정성을 조성하여 상속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재산을 너무 일찍 양도하는 것은 가족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리에 대한 합의 부족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모가 재산을 너무 일찍 넘길 경우 외로움, 지지 부족,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안정과 가족 간의 화합을 보장하며 노년 부모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며 일부 자산을 유지하는 것은 질병이나 경제적 불안정과 같은 예기치 못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유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산이 본인의 뜻에 따라 분배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법적 문서는 재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과 인생의 결정을 반영합니다. 가족 이야기, 자산 양도의 경고적 사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 노부부는 평생 동안 가족의 재산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상한 딸과 가족의 유산을 이어가리라 믿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부부는 그녀가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후 남은 모든 재산, 토지, 집, 저축을 아들에게 넘기며 아들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부모를 성심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고 의료비가 증가하자 아들의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늘어나는 비용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고 가정 내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화목했던 가족 식사는 점점 차갑고 어색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아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신들이 부담이 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을 때 부모의 독립성과 통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재정적 여유를 잃게 되면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친절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야기 2. 자신의 안녕을 위한 재산은 꼭 남겨두세요. 또 다른 평화로운 마을에서 현명한 노부부는 재산 분배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보다는 재산을 3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아들에게 한 부분씩 주고 남은 한 부분은 자신들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 근처에 소박한 집을 짓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는 자유롭고 마음 편한 생활을 즐기며
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독립은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을 스스로 통제하며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노부부는 그들의 돌봄과 사후, 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 모든 것이 원활하고 갈등 없이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부 재산을 자신을 위해 남겨둠으로써 경제적 걱정 없이 독립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가족 내에서 존엄과 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으며 자녀들이 도덕적, 전통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이 기대되더라도 상황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2. 두 번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노년에는 자녀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가족 간의 사랑과 독립을 균형 있게 유지하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도 부모는 종종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위해 요리하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지칠 정도로 노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한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큰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일까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노동은 태산처럼 높고 어머니의 사랑은 흐르는 물처럼 깊다는 속담은 이러한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잘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그것은 지혜와 경계 속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다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를 위해 자신을 소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부모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 준다면 자녀들은 자립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노년기는 몸이 휴식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일과 걱정의 부담을 짊어진다면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면 힘이 빠지니 무리하지 말라는 말은 노년기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돌보아야 한다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의 보살핌만 받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부모가 집안의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일 뿐 아니라 자녀의 책임감 부족을 나타냅니다. 세대 간의 관계에서 균형이 없다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완성해 나간다는 속담은 진정한 효도는 말이 아닌 부모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돌봄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족에서는 책임과 일을 분담하는 것이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배우고 성장하며 성숙해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하나로 성장하는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데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에는 자녀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가족 내에서 독립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깊은 교훈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봐야 하고 자녀는 독립하는 법을 배우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세대 간의 협력과 공유가 이루어질 때, 사랑이 균형과 상호 이해의 기반 위에 쌓일 때 가족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속담은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원칙과 훈육을 요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은 마을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아들 하나를 키우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의 밝은 미래를 바랐던 부모는 어릴 적부터 아들을 사랑과 보호 속에 키우며 어떤 가사일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이나 육아 같은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스럽고 능력 있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가정을 꾸린 후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예전처럼 행동했습니다. 부모님은 요리, 청소,
손자 돌보기까지 모든 집안일을 계속 맡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이 돌봄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가정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화와 불균형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끊임없는 희생은 서서히 그들의 건강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세월의 고된 노동 끝에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졌고 어머니도 자주 병에 걸려 더 이상 가족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허리 통증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의 존재와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작은 일들에서 혼란과 무력함을 겪으며 부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의존해 왔는지,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스스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요리하고, 장을 보고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점차 그들은 독립적인 생활이 자신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모두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부부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가정식 식사와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독립의 가치와 감사의 마음을 배운 것을 보고 노부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사랑과 감사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희생은 제대로 감사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독립과 책임감은 성숙함의 징표일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과 효심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3. 세 번째, 손자 손녀를 돌보는 책임을 떠안지 마십시오. 노년은 건강, 체력, 정신적 예리함이 명확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동과 헌신의 세월을 보낸 뒤 마땅히 휴식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손자 손녀를 돌보는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이는 건강, 심리적, 정서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손자 손녀를 돌보지 말아야 한다. 는 말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은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누려야 할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월을 지나 노인들은 스스로를 돌보고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편안히 지낼 기회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바쁜 일정, 직장 스트레스 또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노인이 양육자의 역할을 맡을 경우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년층이 손자녀를 돌보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흔히 허리 통증, 관절 문제, 심장질환, 만성질환 등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안거나 놀아주고 뛰어다니는 등 신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미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 뒤에는 평온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활기차고 활동적인 돌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신적인 예리함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스트레스와 피로, 감정적인 부담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손자녀를 교육하고 돌보는 압박감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담은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들이 과중한 책임감에 시달릴 때 좌절감과 피로, 인내심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와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돌봄은 어린아이들에게 큰 정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사랑, 보살핌, 인생 경험은 아이의 성격과 마음을 형성하는 데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진정한 애정에 기반해야 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족이 책임을 공평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부모는 시간과 일정을 조정하여 조부모에게 육아의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인들도 자신의 건강과 에너지가 허락하지 않을 때는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건강을 볼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은 손자 손녀를 돌보지 말아야 한다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노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들의 노년기를 평화롭고 편안하게 보낼 자격이 있으며 나이에 맞지 않거나 신체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손자 손녀 돌봄은 사랑과 자발성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노년기의 소중한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으며 가족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65세 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을 키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아들은 먼 도시에 살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노부부는 막내 아들의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이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노부부의 주요 책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재우며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할머니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면서도 나이 들어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리, 청소, 아이 돌보기를 모두 감당해냈습니다. 노부부의 삶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득했지만 점점 그들의 일상은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남은 힘을 다해 손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여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노부부의 건강과 체력에는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과 반사신경이 둔해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용감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시야가 흐려지고 반응이 느려진 그는 갑자기 옆으로 끼어든 다른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충돌 사고로 인해 할아버지는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복하는 동안 할머니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관절 통증이 심해져 움직이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들 중 한 명을 침대로 옮기던 중 통증이 너무 심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허리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큰 고통을 겪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건강 악화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더욱 부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본 막내 아이의 가족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근무 일정을 조정하여 육아 책임을 나누고 어린이집과 같은 외부 도움을 찾아 조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조부모님의 희생에 깊이 감사했지만 그들의 건강과 안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조부모님의 회복을 돕고 육아 책임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며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책임과 건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노년기는 평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시기이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조부모의 돌봄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실행할 때는 신중한 고려와 책임 분담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사랑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책임이 노인에게만 과중하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를 안거나 목욕시키는 등 신체적으로 힘든 일은 노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등하교를 위해 운전할 때 노인들은 시력 저하, 반사신경 둔화,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인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삶을 부모가 통제하려는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직면하는 과제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위해 최선을 바라지만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과 자아 확립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과도한 통제를 가하면 자녀는 독립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 부족과 의존성을 초래하며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강요받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양측 모두 불행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과도한 통제는 자녀가 실수와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이를 통해 자녀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모든 실수를 막거나 해결하려 하면 자녀는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삶을 통제하기보다는 부모는 조언자와 지지자의 역할을 하며 필요할 때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모와 자녀 간에 더 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양측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사랑은 매우 소중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제고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와 독립이 필수적이며 부모가 이를 존중할 때 더 행복한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27세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애 중인 파트너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선택에 반대하며 파트너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모든 결정을 간섭하려 합니다. 배우자 선택에서부터 직장과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는 자주 관계에 개입하며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청년은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이러한 간섭은 그에게 큰 압박감을 주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그에게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긴장은 그와 어머니 사이의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며 과도한 통제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는 개인적인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 최선을 원하더라도 과도한 통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녀의 삶에 간섭하는 대신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지속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다섯 번째, 자녀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변화와 도전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이 지나쳐버리면 부모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겪을지도 모를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면증,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할 경우 이러한 불안이 자녀에게도 의도치 않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부담감을 주어 부모의 기대에 짓눌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듭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녀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대신 독립성과 도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부모가 노년의 평온함을 즐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조용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부모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악순환에 빠져 인생의 작은 기쁨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다 긍정적인 접근법은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믿고 손을 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인생의 도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자녀가 지지를 받고
격려받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어 노년의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부모는 자기 돌봄에 집중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더 충만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는 걱정의 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녀를 믿고 손을 놓음으로써 부모는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더 가볍고 평온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65세 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아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녀는 아들이 인생의 도전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직장이 충분히 안정적인 식경일목한 가정을 이룰 만큼 성숙했는지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편히 쉴 수 없게 했습니다. 그녀도 아들이 안정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아들은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결혼 상대나 직업 선택에 개입하려고도 했습니다. 위험을 피하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지만 이러한 행동은 아들에게 압박감을 주었고 점차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지나친 걱정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개선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와 오래된 친구들을 방문하는 등 그녀가 좋아하는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점차 그녀는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아들의 독립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에게 더 많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지나친 걱정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녀의 능력을 믿고 손을 놓음으로써 부모는 자녀가 더 자유롭고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도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